절대 세안 후에 토너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10년 더 늙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20명 중 8명이 토너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피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매일 피부를 망가뜨리고 계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비싼 토너일수록 오히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세안 후 토너 발랐는데 피부가 더 당긴다. 아무리 발라도 금방 건조해진다. 뭘 발라도 따갑고 빨개진다. 이게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토너가 피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93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신 피부과 명의가 알려주시는 토너 없이 피부 회복하는 비법을 전부 공개합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0년간 연구한 결과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너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 60대 이상 피부가 달라지는 원리입니다. 셋째, 피부 타입별 토너 없는 루틴입니다. 넷째,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과 꼭 발라야 할 성분입니다. 다섯째,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피부가 확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토너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너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고 쓰고 계십니다. 토너의 주성분은 80%가 물입니다. 정제수예요. 나머지 20%에 알코올, 향료,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김영수 교수님 연구팀이 5년간 3,000명을 추적조사했습니다. 토너를 매일 쓰는 그룹과 안 쓰는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토너를 매일 쓴 그룹에서 피부 장벽 손상이 2.3배 더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이 피부 수분을 빼앗습니다. 토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바를 때는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30분만 지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이 든 토너를 2주만 써도 피부 수분 보유량이 23% 감소합니다. 둘째, 화장솜을 적셔서 피부를 닦으시죠? 이게 사포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 장벽은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질 세포가 벽돌이고 지질이 시멘트예요. 화장솜 못 닦으면 이 시멘트가 벗겨집니다. 한 번 벗겨지면 회복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매일 닦으시잖아요. 회복할 틈이 없는 겁니다. 셋째, 토너는 보습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세안 후 당기니까 토너 바르면 촉촉해서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보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토너의 물 성분은 피부 위에 잠깐 머물다가 증발합니다. 증발할 때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빼앗아 갑니다.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진짜 보습은 수분을 가두는 기름막이 있어야 합니다. 토너에는 이 기름막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모공 수축 효과는 거짓말입니다. 토너 광고에서 모공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알코올이 피부를 수축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탈수로 인한 수축이에요. 물이 빠져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더 처지고 모공이 더 늘어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토너를 5년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 모공 크기가 평균 18% 더 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토너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4가지 이유입니다. 요약하면요.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고, 화장솜이 장벽을 벗기고, 보습 효과는 없고, 모공 수축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너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피부는 젊은 피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에 맞는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 피부가 달라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60대가 넘어가면 피부에 5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피부 장벽이 얇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피부 장벽은 20대의 절반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빨개지고 따갑고 건조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토너를 발라도 피부가 버텼어요. 지금은 안 버팁니다. 장벽이 너무 얇아서 자극을 그대로 받습니다. 둘째,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피지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이게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피지 분비가 20대의 40%로 줄어듭니다. 기름막이 없으니까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토너까지 바르면 더 빨리 건조해지는 겁니다. 셋째,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피부의 세라마이드 함량은 20대의 35%밖에 안 됩니다.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 장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이 들어옵니다. 넷째,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어서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콜라겐이 줄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여기에 토너로 자극까지 주면 더 빨리 늙습니다. 다섯째, 턴오버가 느려집니다. 턴오버는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주기입니다. 20대는 28일이면 피부가 새로 바뀌는데 60대는 45일에서 60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잘 안 낫고 피부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토너로 매일 자극을 주면 회복할 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60대 이상 피부가 달라지는 5가지 원리입니다. 정리하면요. 장벽이 얇아지고, 피지가 줄고, 세라마이드가 감소하고, 콜라겐이 줄고, 턴오버가 느려집니다. 이런 피부에 토너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더 무너지고, 수분이 더 빠져나가고,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토너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는 새로운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부 타입별 토너 없는 루틴입니다. 3가지 타입으로 나눠 드릴게요. 민감성 건성 피부, 혼합성 피부, 극건성 피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맞는 루틴을 따라하세요.
첫 번째, 민감성 건성 피부입니다. 피부가 얇고 붉고 쉽게 자극받는 분들이에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세안하면 바로 당깁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메마릅니다. 뭘 발라도 따갑거나 빨개집니다.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과 저녁 루틴을 이렇게 바꾸세요. 아침 루틴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만 헹굽니다. 세안제는 쓰지 마세요. 담 사이에 피부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안제를 쓰면 오히려 장벽이 손상됩니다. 물로 헹군 후에요. 물기를 닦기 전에 손에 보습 크림을 덜어두세요. 그리고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바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안 날아갑니다. 크림을 바른 후에는 피부 표면을 감싸줄 오일을 아주 소량 덧발라주세요. 눈가나 입 주변은 특히 얇으니까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무기자차 제품 중에서 향이 없고 백탁이 심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저녁 루틴입니다. 세안은 하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진한 화장을 안 하셨다면 약산성 폼 클렌저 한 가지로 간단히 마무리하세요. 세안 후에는 다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피부가 붉거나 따가운 부위는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간 진정크림을 추가로 덧바릅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붉은기가 줄고 화장도 훨씬 덜 밀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오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고급 토너를 쓰셨습니다. 한 병에 15만 원짜리 수입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셨습니다. 뭘 발라도 따갑고 빨개지고 당기셨어요. 피부과를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다들 피부염이라고 하셨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안 후에 뭐 바르세요? 토너부터 바르죠. 스키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너를 끊고 물 세안 후 바로 보습 크림만 바르시게 했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피부가 안 따가워요. 붉은기도 빠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분은 토너가 피부염의 원인이었습니다. 고급 토너에 알코올과 향료가 들어있었거든요. 끊으니까 바로 좋아지신 거예요. 두 번째, 혼합성 피부입니다. 이마와 코는 번들거리는데 볼이나 턱은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부분별 루틴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안 됩니다. 이마는 기름지고 볼은 건조하니까 같은 제품으로는 균형 못 맞춥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이마와 코는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합니다. 볼과 턱은 물 세안만 하세요. 얼굴이어도 관리구역이 나뉘어 보습제를 바를 때도요. 이마와 코는 얇고 둡니다. 볼과 턱은 2번에 나눠서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나눠서 바르시면 좋습니다. 기름진 부위에는 로션 타입, 건조한 부위에는 보습 성분이든 크림 타입으로요. 저녁 루틴입니다. 세안 후 토너는 생략합니다. 에센스보다 진정 크림이 낫습니다. 유분이 많은 제품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발리고 흡수가 빠른 제형 위주로 고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이마나 코 번들거림은 줄고 볼과 턱의 당김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극건성 피부입니다. 각질과 속 당김이 심한 분들이에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바르기만 해도 따갑습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물기를 오래 머금지 못합니다. 각질이 일어나고 푸석푸석합니다. 이런 분들은 2겹 바르기가 기본입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세안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단, 계면 활성제가 약하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이 들어간 보호 기능이 있는 세안제를 쓰세요. 세안 후에 보습제를 바로 바릅니다. 얇게 한 번 바르고 흡수되면 다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2겹입니다. 그 다음 마무리 오일로 막을 씌워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세안 후에 따뜻한 타월로 30초간 피부를 덮어주세요. 모공이 열리고 진정됩니다. 그 위에 보습제를 꾹꾹 눌러 바르는 느낌으로 천천히 흡수시킵니다. 얼굴 전체가 당긴다면 오일밤 제형으로 한 겹 더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사흘 안에 피부 당김이 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각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오오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스킨케어를 안 하시다가 은퇴 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셨습니다. 아내분이 본인 쓰시던 토너를 주셨대요. 그거 바르시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셨습니다. 각질이 심해지고 가렵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토너 쓰세요? 아내가 쓰던 거요. 비싼 거라던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성용 토너에는 향료와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성 피부, 특히 시니어 남성 피부에는 자극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너를 끊고 2겹 보습에 마무리 오일까지 바르시게 했습니다.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각질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얼굴이 달라졌다고 놀래요. 이분은 토너가 건조함의 원인이었습니다. 끊으니까 바로 좋아지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피부 타입별 토너 없는 루틴 3가지입니다. 요약하면요. 민감성 건성은 물세안에 바로 보습, 혼합성은 부분별 관리, 극건성은 2겹 바르기에 오일 마무리입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과 꼭 발라야 할 성분입니다. 성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따라해도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제품 고르실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 4가지입니다. 첫째, 알코올입니다. 성분표에 에탄올, 변성 알코올, 에스디 알코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으면 피하세요. 피부 수분을 빼앗고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이 든 제품을 장기 사용하면 피부 수분 보유량이 30%까지 감소합니다. 둘째, 향료입니다. 성분표에 향료, 프레그런스, 퍼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공향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은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셋째, 합성 색소입니다. 성분표에 적색 몇 호, 황색 몇 호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넣은 건데 피부에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극 위험만 높입니다. 넷째, 강한 계면 활성제입니다. 성분표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고 뽀득하게 씻기는 세안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피부 장벽에 독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피부 자극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꼭 발라야 할 성분 5가지입니다. 첫째, 판테놀입니다. 비타민 B5부예요. 피부과에서 보습과 진정, 장벽 회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입니다.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판테놀 5%가 든 크림을 2주간 사용하면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40% 빨라집니다. 둘째, 세라마이드입니다. 피부 장벽의 핵심 구조입니다. 벽돌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해요.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지킵니다. 60대 이상은 세라마이드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라마이드가 든 보습제만 잘 써도 피부가 확 살아납니다. 셋째, 마데카소사이드입니다. 병풀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염증이나 불린기가 잘 올라오는 피부에 진정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좁쌀처럼 올라오는 트러블, 약간 따가운 자극,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넷째, 히알루론산입니다.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피부에 수분감을 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위에 보습막이 같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만 들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세라마이드나 오일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알로에베라입니다. 가볍고 순한 성분인데 피부 장벽이 얇아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감이 쉽게 올라오는 분, 갑자기 붉어지는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요약하면요. 알코올, 향료, 색소, 강한 세정력은 피하세요. 판테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히알루론산, 알로에는 찾으세요. 제품 고르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무조건 순한 제품부터 시작하세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분이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이 실수만 안 하셔도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 토너를 끊었다가 다시 쓰시는 겁니다. 토너를 끊으면 처음 며칠은 피부가 더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토너에 의존하던 피부가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만 참으세요. 피부가 스스로 기름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수, 보습제를 너무 늦게 바르시는 겁니다. 세안 후 물기가 마르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바르셔야 수분이 안 날아갑니다. 30초 안에 바르세요. 세 번째 실수, 손으로 비비면서 바르시는 겁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 손으로 문지르듯 바르시면 피부에 자극이 듭니다. 꾹꾹 눌러서 흡수시키세요. 두드리는 느낌으로요. 특히 눈가나 볼처럼 피부가 얇은 곳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아침에도 클렌저로 세안하시는 겁니다. 밤사이에 피부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클렌저를 쓰면 밤새 만들어진 피부의 자연 기름막을 다 씻어버립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세요. 다섯 번째 실수, 효과가 바로 안 나온다고 제품을 바꾸시는 겁니다. 피부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새 제품을 쓰면 최소 2주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안 좋다고 바꾸시면 피부가 계속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제품을 꾸준히 쓰세요. 이 5가지 실수만 안 하셔도 같은 제품으로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달라지는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봄과 가을에는 기본 루틴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습크림 하나에 자외선 차단제면 충분합니다.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많아지니까 보습 크림을 조금 더 가볍게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바르세요. 특히 야외 활동 많으시면 모자도 꼭 쓰세요. 겨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져요. 이때는 두 겹 보습에 오일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가습기를 틀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취침 전에 보습제를 한 번 더 덧바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습도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수분 손실이 2배로 늘어납니다.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시면 피부 건조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입니다. 3분의 이야기를 더 말씀드릴게요. 토너를 끊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직접 들어보시면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호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20년간 같은 브랜드 토너를 쓰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솜에 묻혀서 닦으셨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피부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항상 빨갛고 따갑고 뭘 발라도 흡수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화장을 하면 다 뜨고 들뜨고 피부과를 다녀도 그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피부를 봤더니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솜으로 20년간 닦으신 게 원인이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너를 완전히 끊으시고 물 세안 후 바로 세라마이드 크림만 바르시게 했습니다. 화장솜도 절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는데요. 원장님, 제 피부 맞아요? 빨간 기가 다 빠졌어요. 화장이 안 뜨고 착 붙어요. 친구들이 뭐 했냐고 물어봐요. 이분은 토너와 화장솜에 피부를 망가뜨린 경우였습니다. 끊으니까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인천에 사시는 73세 최오오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피부가 특히 건조하셨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피부 수분 보유력이 떨어져요. 여기에 토너까지 쓰시니까 건조함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밤마다 얼굴이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들이 사준 비싼 토너를 열심히 바르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안 후에 뭐 바르세요? 아들이 사준 토너요. 좋은 거라던데요. 성분표를 확인해 봤더니 알코올이 3번째로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너를 끊으시고 두 겹 보습에 오일 마무리까지 하시겠습니다.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밤에 안 가려워요. 각질이 없어졌어요. 잠을 푹 자요. 더 감동적인 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기분이 좋으시대요. 요즘 외출도 자주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신대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토너의 알코올이 건조함을 악화시킨 경우였습니다. 끊으니까 피부도 좋아지시고 생활도 달라지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오오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손주 돌잔치가 있으셨습니다. 사진 찍어야 하는데 피부가 너무 거칠고 주름이 심해서 걱정이시라고 하셨어요. 고급 화장품 세트를 사셨는데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4단계였습니다. 열심히 바르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셨어요. 제가 봤더니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르셔서 피부가 지쳐 있었습니다. 피부도 쉬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성분을 바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너, 에센스, 세럼 다 끊으시고 세안 후 보습 크림 하나만 바르시겠습니다. 한 달 후
손주 돌잔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원장님 덕분에 사진 잘 나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기분이 좋으시대요. 사진 잘 나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피부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손주 안고 찍은 사진 진짜 예뻐요. 눈가엔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손주 돌잔치에서 예쁜 사진 찍는 게 소원이셨는데 이루셨다고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본인 피부 관리하시는 것도 결국은 가족 앞에서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셔서잖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더 열심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과도한 스킨케어가 피부를 지치게 한 경우였습니다. 줄이니까 오히려 좋아지셨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사시는 76세 김오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습니다.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셨는데요. 우울해하시다가 피부 관리라도 해보자고 화장품을 사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뭘 발라도 피부가 더 나빠지시니까 마음까지 힘들어지셨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딸이 저한테 데려오셨습니다. 엄마가 요즘 외출도 안 하시고 우울해하세요. 피부 때문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피부를 봤더니요.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 아이크림까지 5단계를 바르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은 제품이 피부를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끊으시고 세안 후 보습 크림 하나만 바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10분씩 산책하시라고 했습니다. 햇볕이 피부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거든요. 2달 후에 오셨는데요. 원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거울 보는 게 싫지 않아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있어요. 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요즘 노래도 부르시고 손주들한테도 잘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삶 전체가 달라지셨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토너를 끊으니까 피부가 좋아지셨습니다. 복잡한 단계를 줄이니까 피부가 회복됐습니다. 피부는 많이 바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토너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이유입니다.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고 화장솜이 장벽을 벗기고 보습 효과는 없고 모공 수축은 거짓말입니다. 둘째, 60대 이상 피부는 다릅니다. 장벽이 얇아지고 피지가 줄고 세라마이드가 감소합니다. 토너 자극을 버틸 수 없습니다. 셋째, 피부 타입별 루틴이 있습니다. 민감성 건성은 물 세안의 바로 보습, 혼합성은 부분별 관리, 극건성은 두 겹 바르기의 오일 마무리입니다. 넷째, 성분을 확인하세요. 알코올, 향료, 색소, 강한 세정력은 피하고 판테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는 찾으세요. 다섯째, 간단하게 바꾸세요. 토너를 끊고 보습에 집중하면 일주일 안에 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태까지 좋은 거라고 해서 열심히 바르셨죠? 비싼 토너, 고급 에센스, 많이 바를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더 예민해지셨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어머님, 뭐 하셨어요?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해 보이시니까 안심이 된다고 할 겁니다. 그때 뿌듯하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시느라, 중년에는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시느라, 정작 본인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활동적이 됩니다. 활동적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선순환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행복하시잖아요. 그 행복을 더 오래 누리시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토너를 끊으세요. 물 세안 후에 바로 보습크림 하나만 바르세요.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피부가 기억합니다. 좋은 루틴은 반드시 피부에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피부 건강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